지금부터 제 2021년도 법행직 한국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에 들어갈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제국 신민을 증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노동쟁이 예방 혹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노무에 중지된 노동쟁이 뭐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총동원 업무에 이제 종사한다고 되어 있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게 제가 정확하게 자세히 잘 모르더라도 국가총동원법이 제정이 된 시기가 1938년 4월이죠. 예. 자, 그래서 최소한 1938년 그 이후에 그러한 사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동원법에 근거를 해서 뭐 징용을 한다든지 뭐 노동쟁의에 관한 행위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 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된 것은 1937년 이제 중일전쟁이 발발되면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중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이 나온 거니까 이건 틀린 것이고, 백남훈이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였다. 자, 아마 조선사회경제사가 언제 저술한지는 모르지만 웬만한 그런 한글 연구라든지 역사 연구라든지 이런 것이 1940년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알면 좋긴 한데 조선 사회경제사는 1930년대 초에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4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 근데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이런 전시 상태가 되면 사상범을 예방적으로 구금하는 것이 되겠죠. 요게 이제 1941년이에요. 따라서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것도 이제 1930년대 초가 되겠습니다. 한 32년, 33년 이 정도 될 거고, 양세봉 장군이 1934년에 사살되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봐야 되겠죠. 자, 정확히는 잘 모르더라도 국가 총동원이란 말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중일전쟁 이유가 되겠고, 그래서 그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요거는 연도를 꼭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료의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여기 군사장이 나와요. 뭐 동대문 나오고, 서울, 동대문 이제 왕산로라는 데가 있는데 왕산 허위 선생 군사장이죠. 이게 바로 그 정미의병 때 서울 진공작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원래 총대장은 이인영인데 부친상을 당해서 낙향하고 군사장 허위가 중책을 맡고 이제 진공을 진행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자, 의병에는 을미, 을사, 정미의병이 있죠. 자, 정미의병의 특징은 고종의 강제 퇴위, 그 다음에 군대 해산하고 이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고종에 이제 강제 퇴위당하고 이제 군대 해산이 되니까 특히 해산된 군인이 들어오면서 화력과 이제 조직력 이런 것이 이제 배가가 되죠. 그 여세를 몰아서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해서 이들을 모아서 이제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정식 무장 교전 단체로서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각 영사 간의 정식 교전 단체로 소식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니은이 되겠고요. 자, 고종이 해산 권고 조치를 내리다 대부분 해산하였다. 자, 이거 한심한 거죠. 이런 거는 위정척사 사상 가진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이죠. 해산하라고 했더니 진짜 해산하는 거면 이거는 의정척사 운동 관련된 을미의병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의병의 자녀 세력이 활빈당 등 무장경산을 조직하였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을미의병이 되는데, 을미의병 때 주도 세력이 이제 위정척사이고 여기에 이제 동학 계열 등 농민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제 이런 그 양반 중심의 이러한 것 등이 이제 문제가 되자 이들은 이제 따로 독자 노선을 갖게 됩니다. 의병 자련생들이 대략 한 1900년을 전후로 해서 활빈당이라든지 뭐 영학당, 서학당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신분을 속이면서 이제 말 그대로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 항일 운동도 하면서 뭐 이런 친일, 그런 어떤 부호 이런 사람들을 처단한다든지 뭐 이런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니은 니은이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개헌이 이루어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고른 것은 자,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을 한다. 단 재선에 의해 1차 중임할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자, 부칙이 있어요. 이 헌법 공고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55조 1항의 단서, 즉 그 중임 제한이 있죠. 이 중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초대 대통령이 되겠죠. 그 사람은 바로 이른바 4.4.5.2 개헌입니다. 한번 부결되었는데 수학자 등을 동원해서 4.4.5.2라는 희한한 논리로 다시 가결시킨 것이죠. 그러면 그 이승만 정부가 되겠죠. 예. 자, 이승만 정부의 대표적인 사법살인 진보당 사건이 있었죠. 예. 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고 조봉암을 전격 처형하게 되었죠. 예. 자, 소련과 중국과 교류를 확대하였다. 소련과 중국과 교류를 하게 한 시기는 이제 각각 1990년, 1992년 북방외교 바로 노태우 정부 때 공산권과 수교를 하게 되고요. 일본과 국교 정상을 추진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가 되겠죠. 1965년에 됐고요.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자, 이것은 이제 김영삼 정부 때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가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오는 것은 기묘사화 1519년이죠. 예. 그 다음에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인조 반정이죠. 1623년인데 그럼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뭐 이게 중종이니까 뭐 명종 때 을사사화라든지 선조 때 뭐 기축옥사 등등등등. 그 다음에 광해군 이때 뭐 정치적 상황을 찾으면 되겠죠. 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가려졌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기축옥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서인에게 동인이 크게 탄압을 받다가 2년 뒤에 세자 건조 문제로 동인이 집권을 하면서 서인 정철 등을 이제 처벌하려고 할 때 강경론이 북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온건론이 남인 쪽이 되죠. 이게 선조 때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고 환갑을 거치면서 노론과 소론을 갈라섰다. 이건 이제 경신왕국 이후죠. 경신왕국 이후 이것도 역시 서인이 집권한 다음에 이 남인에 대한 처벌을 얻고서 강경론, 온건론 노소로 갈라지게 됩니다. 1차 예성에서 승리한 서인 집권하였다. 2차 예성은 현종 때죠. 이거는 전 숙종 때고요. 효종이 죽었을 때 1차 예성 기해 예성인데 1659년 이때 기년설 1년설을 주장한 서인이 집권을 했습니다. 조광조가 훈구 세력의 위은 삭제를 주장하였다. 이게 원인이 돼서 기묘사가 일어났으니까 이건 전이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이고요. 5번 다음 유물들이 대표하는 시기의 사회 모습. 이거 가락바퀴 이것만 봐도 뭐 신석기 시대라는 거 있고 이건 갈돌 갈판 신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이죠.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죠. 그리고 처음으로 농경이 시작이 되고 정착생활 이런 것이 되겠죠. 자, 권력을 가진 지배자 군장 등이 나타난 시기 청동기 이후죠. 뗀석기 이거 구석기죠. 동굴막집 역시 구석기가 되겠습니다. 6번 밑줄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나라는 남쪽으로는 진안과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조와 맞닿아 있다. 자, 옥조와 맞닿을 수 있는 나라는 동해밖에 없죠. 둘은 또 이제 비슷한 정치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읍군삼노라는 이런 관직 왕은 없고. 자, 그러면 동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제천행사로서 10월에 무천 그 다음에 이제 좀 폐쇄적이죠. 조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책화라는 제도, 예. 각 시종마다 경계를 정할 것 침범 시 배상케 하는 제도, 그 다음에 특산물, 단궁, 짧은 활, 과하마, 반어피, 요 세 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무천 4번이 되겠고요. 1세기 초에 이미 왕으로 사용할 정도로 강력했던 나라는 가장 북방이 부여가 되겠고, 민며느리 제라는 미리 시댁에서 며느리를 확보하는 거 옥저, 목지국이 전체 지배자용으로 쓴다. 이건 사만이 되겠죠. 예. 7번 밑줄진 기억에서 니을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뭐 단군 이야기죠. 예, 삼국유사에 실린. 자, 환인의 아들 환웅이, 다시 환웅이 이제 웅녀와 결합을 해서 단군이 나왔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우리는 천선사상, 예, 우월성 맞고, 니은 풍백 우사 온사 바람 비 구름, 농경과 관련된 자연 조건이죠. 농경사의 모습 반영. 디귿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하자. 자, 이거는 토테미즘과 관련돼 있죠. 곰을 숭배하는 특정 동물 호랑이. 근데 여기는 샤머니즘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토테미즘으로 고쳐야 되고, 샤머니즘은 무속 무당 신앙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그다음에 단군 왕검에서 단군은 군장 정치의 지배자고, 왕검은 제사장, 재정이 일치된 사회다. 네. 8번 밑줄친 기억에서 니을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대한민국 정부는 1921년은 고비로 위기 상태에 빠졌다. 자, 여기는 이제 다음 같은 것이 있는데, 공을 들였던 이제 외교 노선 쪽에서 이게 별로 성과가 없고, 꽝. 그다음에 재정적으로는 이제 연통제라는 게 있죠. 연통제 교통국, 이 연락망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청원, 이런 것 등이 문제가 되자 국민대표회의를 열었어요. 임정의 노선을 놓고서 1923년이죠. 그래서 창조파, 개조파 대립이 있었고, 결렬이 되고 이후 지도체가 개편됐지만, 이게 바로 이제 2차 개헌인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자가 되겠었죠. 예. 자, 굉장히 오랜 침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교통국 연통제 조직 발각이 되었다. 맞고, 그 다음에 자, 창조파와 개조파가 있는데, 개조파는 이제 어떠한 입장이냐면, 임정을 유지한 채 좀 잘못된 부분만 고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립운동, 여기 니은이요. 독립운동의 노선, 외교 활동에 대해서 연해주 쪽 계열의 이제 무장투쟁 비판이 거세지고 있죠. 뭐 신채호라든지 뭐 신숙, 문창법, 이런 사람들이 창조파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개조파가 무장투쟁론자로 구성이 되었다. 이거 틀린 것이죠. 창조파가 이제 요 무장투쟁론자, 주로 노령정부 출신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 중심이 아니라 국무령이 되겠죠. 그리고 내각 책임제, 집단제당 지도체제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체제가 3차 개헌이 2년 뒤에 이제 이게 1925년에 있었고, 1927년에는 이제 한술 더 떠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더욱 리더십이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령인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9번.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는 것은, 자,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그 다음에, 자,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서 국내 질서를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패망한 다음에 이제 등장한 단체가 된 거죠. 치안 유지 이런 것 등은 바로 여운형이 세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고, 아직 떠나기 전 조선 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국에 이제 건준이 지부가 나오고 했는데, 미 군정이 이제 들어설 것 같자 이제 시작은 1945년 8월 15일 당일날 시작을 했고,
미 군정이 이제 들어서기 전인 동년 9월 6일 날 돌연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를 하면서 미 군정에게 우리는 정부가 수립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겠지만 미 군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이거 뭐 관련이 없는 것이죠. 예.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결성을 주장하였다. 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이승만이 1945년 10월쯤에 귀국을 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봐서 이것을 이제 결성을 했고요. 38도선을 넘어 북한 지도와 남북 협상을 가졌다. 여운형은 이제 1947년 7월에 이제 저합작 운동을 주도하다가 이제 피살됐죠. 예. 이거는 이제 김규식 등이 해당이 되겠죠. 예. 이들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0번 가에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숙종 때 일어나 여러 차례 환국이 발생하죠. 정치적 국면이 급격히 변하는 게 되는데, 자, 그리고 영조와 종조는 이러한 붕당 정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탕평책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영조는 이제 완론 탕편이라고 해서 붕당을 없앤다는 그러한 자신의 논리에 따르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온건하게 나갔어요.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근데 정조는 그게 아니라 각 붕당은 오히려 자기 색깔을 내면서 균형을 이룰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준론 탕편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예성 논쟁이 아니죠. 환국이라는 건. 예성이라는 것은 상복기간 이런 걸 놓고서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 들어갈 용어는 탕평책이다. 그렇죠. 니은은 맞고, 자, 가해 과정에서 송시열이 죽음을 당하였다. 그렇죠. 세 차례 환국 중에서 두 번째 환국인 기사 환국에서 경신, 기사, 갑술인데 서인 승리, 남인 승리, 서인 승리. 그러니까 기사 환국 때는 남인이 승리하니까 송시열이 이제 원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희빈 장씨소생을 반대하다가 결국 사살당했죠. 자, 이거 맞고요. 나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탕평책을 해서 오군영을 설치했다. 전혀 관련이 없죠. 오군영은, 자, 첫 번째는 이제 임진왜란 중에 왜적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채취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괄이라는 이제 후금의 항쟁 속에서 국방 강화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죠. 예. 그래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고요. 11번 지도에서 가에서 라중 다음 설명서가 발표된 장소로 온 것은, 자, 여기 보면은 한국, 중국과 서태평에서 왜구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임종도 이제 그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대일 선전포고. 예. 이게 태평양 전쟁이라는 게 1941년 2월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이제 상해에서 시작을 했죠. 예. 상해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1932년 이제 일본군이 여기로 들어오면서 또 뭐 난징으로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이동을 하게 되었어. 1940년 9월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최종 정착지는 이제 충칭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장사, 여기가 아마 류저우, 유주라고 하죠. 뭐 이런 건 알 필요도 없고, 뭐 충칭만 알면 돼요. 최종 종착지는 충칭이니까. 이게 정착한 것이 1940년 9월이에요. 여기서 광복군도 나오고. 그러니까 1941년 12월이니까 여기 중경 정부 시절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미추친 기억에서 니은의 내용으로 오는 것은, 투표는 이 헌법 뭐뭐에 따라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용지 후보자 성명을 찬입하는 방법으로 되었다. 어쩌고 저쩌고 박정희 후보를 선출하였다. 뭐 이거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이제 찬성 요밖에 안 나온다면 온 국민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간선제로 한 것이죠. 바로 유신헌법에 의해서 통일주체 국민에서 뽑은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이제 7차 개헌, 이게 이제 1972년, 이게 1980년
바로 50헌법이 되겠죠. 예, 이것도 역시 대통령 간선제예요. 다만 이제 임기라든지 단임이냐 연임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의면 3회까지만 허용했다. 유신헌법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예, 얼마든지 출마 가능하고 임기가 6년이나 돼요. 예. 그다음에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뽑고요. 그 틀렸고. 그다음에 유신헌법이나 50헌법이나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50헌법은 이제 유신헌법과는 이제 연임 제한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7년 단임이 됩니다. 한 번만 하고 끝이죠. 틀렸고. 그리고 50헌법에서는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아니라 같은 간선제이긴 하지만 그냥 이름이 대통령 선거인단이에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